자, 나머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cooperation. 됐습니다. 이게 시험에,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조정 동그라미, 통합 동그라미, 연결 동그라미, 협력 동그라미. 그죠? 요 4개의 단어로 다 시험 나요. 이제 200개로 나눠져 있는 악기가 200개로 나눠져 있는 오케스트라, 200개의 악기로 분화되어 있죠. 이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손에 의해서 200개 악기가 연결되고 조정되고 통합되죠.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직 조정은요, 사실 시험에 놓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직 조정에서는 그냥 뭐 상관의 명령으로 조정하잖아요. 사실. 그죠? 수평 조정, 요게 A입니다. A. 이걸 푸는 방법이 정책 갈등, 부서 할거주의를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다프트의 수평 조정으로 가도 되고, 여러분들 3월달 시험 본 분들은 뭐라고요? 해설 협정의 동경 회순타로 풀어도 돼요. 어느 거도 풀어 상관없는데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수평 조정은 됐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례가 뭡니까? 너무나 유명한 거. 딱 쓰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는 게 뭐예요? 교통, 환경 써보세요. 교통부와 환경부. 너무나 뭐 옛날 사례이긴 한데 교통부와 환경부 사례는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뭐 도로나 댐 건설에서 우리 교통부와 환경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활성화를 조정하는 쪽과 뭐 이렇게 금지를 조정하는 쪽 사이에 어떤 부처 간의 갈등이 있죠. 그죠? 됐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정책 조정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특이한 게 다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 맞춰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직 임사팀. 자, 밑줄. 요거는 A요, A. 암기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직 임사팀. 자, 수평 정보 시스템. 수평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래쪽으로 가야 돼. 알았죠? 이거는 순서를 흩어뜨리면 안 돼.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의 양이 많아질수록 위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촉입니다. 라이너리 펄슨인데 연락체끼리 실무회의 동그라미 조정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골렘비스키가 이걸 바로 링킹핀이라고 해요. 링킹핀. 이렇게 A 부처와 B 부처 사이에 업무를 조정해 주니까 중간에서 양자를 링크해주는 링크핀이라고 합니다. 링크핀. 요런 단어 써주면 결론적으로 요런 거 써줘야지 이제 좀 점수가 좀 잘 나오죠. 그죠? 링킹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임시작업단은 잠정적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획단, 추진단 이런 거. 그죠? 이런 신행정수도 건설단 이거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건설단이 맨 밑에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됐죠. 그러니까 조정의 양과 필요성이 많아지면 이런 임시적인 작업단을 만들었다가 아예 새로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어렵게 표현하면 톰슨의 교호적 상호 의존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거죠. 자, 사업관리자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고, 여기 중요한 거는 부처 밖 동그라미. 부처 밖에서 담당하는데 높은 전문성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죠?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부처 밖에서 됐죠. 이제 영어로 프로젝트는 영어로 쓸 수 있죠.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구적인 사업팀을 만드는 거죠. 대규모 사업이나 중요한 혁신 업무는 부처 간의 조정이 많기 때문에 아예 하는 거죠. 혹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거, 새만금청 같은 거 전형적인 그렇죠. 영구적인 사업팀 방식입니다. 이거는 왜 좋으냐면 만약에 뭐 A 부처와 B 부처가 싸운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20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프트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콕 집어서 써버리면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근데 만약 50점이 나오면 자 그러면 수평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최근 정보 체계론을 선택 안 한 분은 좀 공부 안 한 분은 좀 그렇지만 수평 정보 시스템에 최근에 뭐요? 흔히 말하는 실시간, 모바일 뭐 이런 식의 정보 시스템의 최근 버전을 좀 써주면서 양을 채우고 직접 접촉은 실무회의나 조정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화상회의라든지 실시간 공동작업의 기반의 틀을 이렇게 해서 몇 줄씩, 세 줄씩만 써줘도 지금 5개니까 15줄에 제목 하나씩 달아보내면 벌써 20페이지죠. 한 바닥이 꽉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조정의 필요성이 많아진다면 이번에는 임시작업단, 그죠? 여러분들 그냥 가칭, 기획단, 추진단 만든다 이렇게 해서 돈 올리고 싶으면 이 임시작업단은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러니 써주면 되겠고요. 사학관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사학관리자로 잘 들으세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는 국무조정실을 가야 돼요. 국무조정실.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죠? 이름 자체가 국무조정을 하는 데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실장님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왜 무서운 실장일까? 이정재. 네가 이정재였냐? 누가 이정재? 정우성. 왜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실장이야? 어떻게 알았어? 얘기했나? 네. 이 실장님은 이름은 실장인데 인사혁신처장보다 급수가 높습니다.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가면 나중에 부총리나 어디로 가기 위한 그죠? 가장 요직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국정전부안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한테 맡기는 게 사실 여러분 지금 그 가상화폐 무슨 추진단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인 사업팀이 필요하면 요 3개 꼭 써주시고 행동중심 포커스 그냥 새만금청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훨씬 글자 수가 적어서 쓰기 편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정확하게 써야 돼요. 뭐 안 따질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스타트만 채점하다 보니까 뭐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이름을 정말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부패방지법으로 써도 되는데 사실 이게 법령센터에 가보면 풀네임 있고 옆에 자기들이 정한 약칭이 있거든. 그걸 정확히 써주면 좋은데 느낌이 좋잖아요. 전 진짜 제대로 깜짝 놀란 건 내부 고발자 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쓰는 애는 진짜 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인이 대상이잖아요. 그죠? 내부 고발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있거든. 몰랐구나. 알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기본 팩트가 틀리면 참 점수 주기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입에 붙어서 잘 쓰는데 여러분들은 새만금청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쓰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외울 만한 필요가 충분해요. 알았죠? 자, 협업은 한때 잘 노다가 요즘에 잘 안 노는데요. 자, 협업이 놓으면 중요한 특정 포인트는 바로 밑에 있는 자, 일단 기능, 자원, 정보, 미술작, 공동활용.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기능 연계, 정보 자원 시설의 죄송합니다. 이게 기능 연계는 따르고 정보 자원 시설의 공동활용. 알았죠? 이게 협업이에요. 협업은 뭐라고요? 여러 부처들이 기능을 연계하거나 정보 자원 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군 레이더와 기상청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거죠. 그죠? 공군의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Whole of government. 그죠? 총체적 정보 또는 합체적 정보, 연계된 정보를 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Whole of government는 어디서 봤어요? PMPM이 나오면 협업을 쓰면 백발백중이죠. 그죠? Whole of Government가 포스트 NPM에서 추구하는 정부 모형이잖아요. 그죠? Whole of Government. 그래서 자, 중요한 특정 포인트는 바로 밑에 건데요. 그러면 정책 조정하고 뭐가 다르죠? 이걸 같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가 다르죠? 정책 조정은 최고위 동그라미, 갈등 동그라미. 협업은 중하위 단위에서 하고요. 협업은 여러분 이게 협조사항이죠. 협조사항.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밑에다가 행복 출산 원스톱 써보세요. 원스톱. 행복 출산 원스톱. 5개 기관이라고 쓰시고, 그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5개의 기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써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엄청 밀고 있는 협업 사례로 맨날 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좀 들어봤죠? 됐습니다. 한 개의 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신고 정보를 필요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협업이죠. 이런 갈등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협조사안이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정책 조정은 최고위층이 주로 갈등사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조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쉽게 접근하면 정책 조정에 놓으면 필요할 때 협업을 써도 돼요. 알았죠? 근데 협업에 놓으면 아무래도 정책 조정과 구분해주면 되게 중요한 특정 포인트가 됩니다. 업무 협조는 하나의 기관이 자신의 목표를 하는 거고 협업은 다수의 기관이 공동 목표를 하는데 업무 협조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협업을 쓸 때 뭐하고 비교해서 쓴다? 그렇죠. 정책 조정과 비교했습니다. 밑에 거는 안 적어놨는데요. 그럼 자 갑시다. 협업의 활성화 방안. 그러면 자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똑같이 뭐 구조관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전형적인 접근법인데 아니면 응용해서 위에 있는 건 뭐요? 다프트의 수평 조정 방안을 활용해서 얘기하겠다 해서 다프트 얘기를 그대로 써도 돼. 사실 다프트 얘기가 좀 갈등 사안이 아닌 경우로 엮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협업의 방향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프트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되게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인데요. 매트리스 구조 A 해주시고, 기술고시에서 또는 인사조직에서 매트리스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매트리스 구조의 동그라미 1번 보면 기능 사학 구조의 화학적 결합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써주려면 무슨 구조와 무슨 구조를 알아야 돼요? 기능 구조와 사학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기능 구조에 가면 동일 기능, 예를 들면 됩니다. 인사, 회계, 자재, 좀 쓰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 됐죠?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뭐 굳이 하나 더 쓰면 기능 내 조정 써보세요. 기능 내 조정.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냥 기능 구조의, 매트리스 구조가 잘 작동하면 기능 구조의 장점이 뭐? 비용 전략, 규모의 경제, 기능 내 조정이 잘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거기 여러분 인사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사부는 인사하는 사람끼리 모여있죠. 그럼 한 명의 인사부원이 한 3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명은 60명이 아니라 한 80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2명이 더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럼 3명이면 130명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처리한 업무량이 쭉 늘어나니까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는 항상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이죠.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하락하고 인사부서에 사람들끼리 있으면 인사 내의 기능은 잘 조정되겠죠. 근데 옆에 보시면 생산물, 산출물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인사, 제조, 회계 한 명씩 있잖아요. 이제는 한 생산물당 한 명씩 인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규모의 경제를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조, 회계가 같이 있습니다. 기능 구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인사부서는 제조부서 잘못이라 그러고 제조부는 회계부 잘못이라 그러고 회계부는 인사부 잘못이라 그러고 부차 할거주의가 엄청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산출물 내에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출물 1을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조는 장점 보시면 환경 대응성이나 고객 대응성, 민감성, 책임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사업구조는 기능구조와 비교했을 때 책임성이나 대응성, 고객 대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기능구조의 장점이 단점이 되겠죠. 규모 경제나 비용 전략이 왜 그렇죠? 각 기능별로 산출물별로 한 명씩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 self contain 자체 완결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구조라고요? 자체 완결적 구조. 다시 자체 완결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거 각각 2개씩만 기억하면 돼요. 혹시나 뭐 하나 더 쓰려면 앞에 걸 썼으면 여러분 그 자체 완결적 구조 옆 위에 조금 공간이 있죠. 그죠? 기능간 조정이라고 써보죠. 기능간 조정. 정확하게는 산출물 내에 기능간 조정은 잘 되죠. 그죠? 이해했죠? 써주려면 그 같은 라인 맞춰 써주시고. 자, 매트리스 구조는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중명령 체계. 왜냐하면 기능 구조와 사학 구조를 연결해 놨으니까. 그죠? 듀얼 라인 오소리티. 영어로 연습 몇 번 써주시고. 이거 제발 영어로 써줘. 한글로 쓰면 얼마나 없어 보인다고. 그지? 영어로 꼭 써주시고.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합니다. 됐습니다. 자, 얘는 종합병원, 대사관 등이 되겠고요. 뭐 얘까지는 뭐 안 써도 되겠고 써도 좋고. 자, 그럼 이제 매트리스 구조는 요것만 써주면 되는데, 자, 장점은 안 써도 되죠. 장점은 기능 구조의 장점과 사학 구조의 장점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죠? 단점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중 명령 체계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 두 권한이 싸울 때는 그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겠죠. 그죠? 또는 조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됐습니다. 혼란과 갈등, 조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숨겨진 목차가 뭐냐면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황 조건 또는 적합 조건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게 좋고 나쁘면 자 여러분 그럼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숨겨진 목차가 그런 거라고요. 시민 참여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그럼 무슨 조건? 적합한 영역이나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그래도 여러분 시민 참여를 언제 많이 해요? 주민 참여 예산제도 같이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에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장단 썼으면 상황 조건에서 그냥 좀 멋있게 말하면 비일상 기술입니다.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난제야, 난제. 요즘 얘기하는 거죠. 난제라는 게 여러분, 이따 어떻습니까? 봐봐, 여러분.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 타다,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그게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또 새로운 직원을 뽑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업, 비일상 기술 또는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싶을 때. 그죠? 또는 올림픽위원회 같은 거요. 그죠? 올림픽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기는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해체될 게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직원을 뽑기 쉽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사람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존의 그 부처 직원들이 파견간다고요. 끝나면 돌아오죠. 전형적인 매트리스 구조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됐습니다. 매트리스 구조는 여러분 좀 목차 따서 정리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인사조직일 겁니다. 아마. 인사조직 문제에서 어드호크라시를 물어보고 매트리스 조직을 따로 물어봤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 또 필요도 많이 있고. 수평 구조는 간단하게 그죠? 됐습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 기능. 다시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 기능. 됐죠? 그래서 공격수는 수비수를 보완해주고, 다시 수비수는 누구를? 공격수를 보완해주죠. 그죠? 같이 공격할 때는 수비수가 공격수 같이, 그죠? 우리 수비할 때는 같이 하는 거죠. 자체 완결적인. 플랫, 공동결정, 공동침. 다면평가, 팀평가, 팀성과가 필요하다. 요건 마시죠. 왜냐하면 2006년, 2007년에 불꽃 출제 이후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06년, 2007년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초등학생이었어? 그래. 하긴 초등학생이었겠다. 네가 뭐 나이가 많지 않으면 그죠? 15년 전이었다 해보면 지금 아닌데? 맞나? 2005년. 와, 나이 너무 먹었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때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정부 조직이 난리가 났었어요. 바로 팀제 개편한다 그래가지고 서영교 장관 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좀 했는데 사실 실패했거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팀제 얘기가 2006년, 2007년에 연달아 출제됐어요. 또 그 실패했으니까 요즘 또 시험에 잘 안